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두 번째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 뭐 금융시장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알다시피 트럼프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좀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에요. 역대 미국의 재임 기간 대통령 중에서 가장 변동폭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변동폭이라는 거는 지수의 흐름이 아니라 뭐 우상향으로 간다, 우향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단일 변동폭, 뭐 주간 변동폭이 됐든 뭐 일별 변동폭이 됐든 아니면 월별 변동폭이 됐든, 즉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동 자체가 안전하게 가는 것보다는 위아래 발언 하나에 따라서 트위터에 어떤 내용을 올리냐에 따라서 뭐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런 요동치는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변동폭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단타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단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최근 소장님 방송에서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첫 번째, 트럼프 집권 시기는 단타의 시대를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두 번째, 트럼프 재임 시절에 수익을 많이 보셨나요? 어떤 종목으로? 세 번째, 미중 무역전쟁이 또 벌어질 듯 한데 국내 주식도 어렵지 않을까요? 네 번째, 국내 주식을 접고 미국 주식 하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요?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두 번째 대통령이죠. 언론에서는 트럼프하고 해리슨의 격차가 거의 없다, 초박빙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융시장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알다시피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리고 기업가 출신의 정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시장에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비트코인도 암호화폐도 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라는 말과 함께 비트코인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의 증시도 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트럼프 얘기가 결국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결국 직간접적으로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친 많은 부분이 정책적인 변화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을 안 볼 수가 없는데, 하나씩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트럼프 집권 시기는 단타 시대라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하셨는데, 알다시피 트럼프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좀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럭비공 여러분들 아시죠? 럭비공은 공 자체가 불규칙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럭비공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트럼프가 마치 럭비공 같은 사람이에요. 워낙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판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이 하는 행동들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상당히 다르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독설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은 반드시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커요. 일단은 트럼프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뭐 트럼프가 지금 재집권이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대통령을 했었었는데, 트럼프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자국을 우선한다는 거, 이게 제일 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세계 최강국이죠. 국방력으로도 최강국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그동안은 미국이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이 됐든 아니면 세계 경제가 됐든 세계 뭐 안보가 됐든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좀 했었어요. 자국이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트럼프는 그거는 못 본다는 거죠. 어찌됐건 미국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 라고 천명을 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장 먼저, 이게 본 바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알다시피 부동산 재벌이다 보기 때문에 기업가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역대 미국의 재임 기간 대통령 중에서 가장 변동폭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변동폭이라는 거는 지수의 흐름이 아니라 뭐 우상향으로 간다, 우향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단일 변동폭, 뭐 주간 변동폭이 됐든 뭐 일별 변동폭이 됐든 아니면 월별 변동폭이 됐든, 즉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동 자체가 안전하게 가는 것보다는 위아래 발언 하나에 따라서 트위터에 어떤 내용을 올리냐에 따라서 뭐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런 요동치는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변동폭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단타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단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이제는 결국에는 그동안의 시장 자체는 우리가 업종이나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런 업종별로 이제 굉장히 종목의 강세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정부를 인수를 할 건데 그 인수 전까지 굉장히 많은 변동폭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제는 업종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트럼프와 관련된 개별 종목들을 좀 찾아내서 개별 종목의 변동폭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트럼프 재임 시절에 수익을 많이 보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트럼프 정책의 이제 아젠다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얘네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젠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떠한 정책을 펼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국책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자국 우선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지금 최대 라이벌로 급부상 중인 중국에 대해서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얘가 이제 중국을 대체할 생산 품목들을 수혜주로 놓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듯이 또 얘기를 한 게,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종식이 된다 그런다면 우크라이나의 재건주에 관련된 것들, 뭐 건설주가 됐든 이런 재건주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이제 인프라를 투자하겠다. 자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프라 건설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기계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됐고, 이왕이면 미국에 뭔가 사업장에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한미 분담금. 방위 분담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한미 상호 조약을 체결해서 방위를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 방위비 분담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한국은 부자 동네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뭐 3-4배 정도 수준으로 더 받는다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산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가 고관세 정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인상이 될 것이고, 물가가 인상이 되게 된다 그런다면 금리 인상이 또 한 번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주들 쪽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지 않냐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냐면, 지금의 연방준비 총의원이 파월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파월을 교체하니 마니 지금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방준비 쪽도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얘네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쪽에서. 그래서 파월은 아니다. 나는 사퇴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의 정책 방향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파월 쪽은 금리 인하나 지금 동결적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쪽은 물가 인상을 주제로 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트럼프가 정권을 이양받기 전까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갑자기 떠올라 버렸는데, 테슬라의 우리 일론 머스크가 알다시피 트럼프 쪽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요. 밀어주고 트럼프 쪽에다 선거 비용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제공을 했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트럼프가 돼야 된다. 트럼프야말로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정부를 이양하게 되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고위직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핵심적인 사업들, 뭐 스페이스 X가 됐든 아니면 그 다음에 테슬라가 됐든 이런 쪽도 계속해서 주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AI나 그 다음에 로봇 산업 쪽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일지라 하더라도 그동안 트럼프가 했던 방향성과 정책의 방향성은 우리가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주식들은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업종에서 이러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게 되면 제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깔끔하게 방산주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재건주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싹 해놓은 게 있는데 종목들하고 같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뭐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AP 자료실에서 한번 참고 삼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 미중 무역전쟁이 또 벌어질 듯 한데 국내 주식도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있는데 결국은 국내 주식도 좀 당분간은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그런데다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길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뭐 수출 국가라는 거는 뭐 다들 아는 사실인데 이 수출 국가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큰 데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중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한 나라인데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트럼프가 일기가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저번에 한번 대통령을 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똑같이 펼쳤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그때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기 때하고는 일기 때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 때는 어느 정도 영향력 자체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출 공급망도 지금 다변화를 굉장히 많이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본다 그런다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기업들 쪽에서는 또 괜찮은 호재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해주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반사이익 수혜로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이 수혜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게 뭐 1년, 2년 안에 이루어질 건 아니고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또 봐야 될 게 트럼프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정책을 좀 보게 된다 그런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우려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고환율 지금 알다시피 환율이 1,400원이 넘었어요. 1,400원이 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반대로 주식 쪽에서는 필수 소비재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소비해야 되는 소비재 쪽 종목들은 이익 전망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대를 그나마 하고 있는 부분은 워낙 미국의 지금 주식 평가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지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큰 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큰 손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조정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구간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너무 높다고 평가가 돼서 미국의 증시가 좀 꺾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너무나 약세이고 소외장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큰 기업들이 봤을 때 투자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야 한국 시장은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어. 한국 시장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데 한번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국 시장에 큰 손들이 좀 유입이 되는 이 케이스를 지금 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쪽 부분인데 저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저평가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뭔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런다면 한국 주식시장도 한번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질문이 국내 주식 접고 미국 주식 하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뭐 그 말이 유행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지금 보고 계시고 다른 뭐 경제 유튜브를 됐든 뭐 뉴스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국내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가장 지금 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이 아직까지 미련을 갖냐? 답이 없다. 미국 시장으로 빨리 넘어가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선택은 항상 그렇지만 본인의 판단입니다. 다만 미증시가 언제까지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거에는 저는 항상 의문을 품고 있어요. 항상 품고 있고 미국도 이제 재료가 다 나왔거든요. 미국이 그동안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하도 다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트럼프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래서 미국 증시도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트럼프가 알다시피 예측이 가능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 주식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주식도 할만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단타 매매 나름 재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해져가지고 업종만 잘 찾아서 종목군만 잘 찾아서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구간이 차라리 재밌는 매매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순간에 지금 코스닥의 700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 어려운 시장은 맞지만 분명히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저는 먹을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주식이 좋을 때만 또 매매를 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매매를 하다 보면 리스크는 줄이고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까 아시겠죠?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